주인입니다. 주인. 기사 같이 보시죠. 비명 행사 다음 날 이재명 참으로 놀랄 일. 비명은 난 비명 아니야. 네. 아까 저희가 일면 소개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죠. 그제 밤 10시에 발표됐던 민주당의 공천 발표, 네, 경선 결과가 쭉 발표가 됐습니다. 한 20곳 정도. 그날 밤을 비명 행사의 밤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 어제 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능하고 좋은 국회의원들께서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경쟁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대표님, 민주당 정권심판론으로 지지율 반등시켜야 되는 시점인데 어제 경선 결과 때문에 다시 비명 행사 논란 불붙은 거 어떻게 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기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비명 행사라고 얘기가 나온 이 그 전날 밤 이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명이 경선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당원들, 국민들이 투표로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참으로 놀랄 일이다. 놀랄 일이라는 건 저도 수긍을 해요. 그렇지만은 공천혁명이다. 국민이 선택한 거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얼마나 수긍을 할까. 어제 그저께 공천에서 많이 20여 명 하는데 대량 공천을 못 받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갑진사화라는 말도 있어요.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갑진사화라는 말을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시스템 공천을 빙자한 어떻게 보면은 개인 감정이 들어간 그런 공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 공천 큰 툴을 두 개를 보면은 네. 첫째 이제 권리당원 50% 일반 50%인데 그 권리당원 쪽에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극성 지지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또 커진 거 있죠. 또 하나는 하위 20%를 해서 최대 30%를 감점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에서 그 30% 감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공정하게 됐느냐 이거죠. 오죽했으면 선거관리위원장 하던 정필모 의원까지 선관위원장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퇴를 하고 또 경선 업체도 여론조사 업체도 갑자기 집어넣어서 그 유령 업체가 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천 혁명이라고 하기는 너무 좀 불공평한 그런 공천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참 놀랄 만한 일인 건 맞는데 하지만 이건 시스템 공천을 빙자한 결국은 사천 아니겠냐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 관련해서 김성환 인재영입위원회 이 간사죠. 김성환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실까요?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의 당원들의 뜻이 있는 거고 평소에 그와 다른 행보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당원들이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였다. 평소에 다른 행보를 했던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의 주인이 누군가? 지금 김성환 의원은 이 누구가 당은 당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동안 다른 행보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결과를 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현선 변호사님. 지금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사실 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 숫자가 네. 대략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0만.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그렇게 많은 권리당원들이 직접 당비를 납부하면서 민주당의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리당원들이 이번에 투표에 참여해서 이번에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공천혁명이라고 불릴만 하죠. 굉장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한 거의 뭐 대선급의 그런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무리 현역 의원들이 감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치 신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투표를 통해서 1대1 투표를 통해서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곤 했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현역 의원들 이번에 경선에서 아쉽게 패배한 분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다른 행동을 한 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공천혁명 그 말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천혁명의 결과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저희 들은 얘기 참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제 주변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양쪽이 다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논란 포인트가 좀 달라요, 최창열 교수님.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아니 비명계가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이 민주당 지지층에선 아니 이렇게나 명확하게 내 마음을 본 듯이 결과가 나왔다고 두 가지로 서로 놀라긴 다르게 놀랐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뭘로 놀란 겁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전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다른 관점에서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게 비명을 이제 탈락시키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 네. 놀랐는데 특히 박광원 원내대표의 전 원내대표입니다만 박광원 의원의 탈락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아 비명을 확실하게 제거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 최근에 이른바 이제 그 공천혁명 그 이재명 대표의 주류가 얘기하는 건 공천혁명이고 좀 반대파나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천혁명이 아니라 완전히 친명계 위주로 당을 이제 재편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세력을 교체하겠다. 친노, 친문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재명계로 완전히 세력을 재편해서 총선은 뭐 당연히 이겨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에서 설령 지더라도 어떤 내 세력으로 가겠다는 확실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권리당 50% 일반 여론조사 50% 하니까 네. 시스템 공천 맞죠. 그 시스템 공천입니다만 어쨌든 비명을 친명을 표방해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7명에서 6명이 다 됐단 말이에요. 물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탈락한 경우가 있어요. 전북에서 말이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이제 세력을 재편한다. 그런 관점에서 첫째는 너무 많은 의원들을 그냥 제거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놀랐고 과연 중도층들이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처럼 그런 관점에서 놀랄 것인가. 오히려 좀 이렇게까지 공천을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중도층에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엄청나게 이겼잖아요. 지난번에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네. 과연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도층의 인식이 무엇인가를 좀 너무 간과하는 건 아닌지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도층을 너무 강구한 거 아니겠느냐. 나도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뭐 지지하든 안 하든 양쪽이 다 놀라는 결과였던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친명 무명자에게 중진도 탈락, 이재명당 주류 교체 가속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가 지금 이 무명자에게 중진도 탈락했다. 이재명당의 이재명당으로 주류가 교체되는 게 가속화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현삼 변호사님.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랬거든요. 일부 언론이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겨레도 일단 이재명당 주류교체 가속이라고 보는 거는 한겨레도 이재명당이다라고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언론이 그럼 잘못 보고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언론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친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국민의힘에 가까운 그런 언론의 목소리는 많은데 사실상 친명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런 성격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물론 중진 의원들이 아쉽게도 탈락하긴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시스템적인 거였습니다. 국민의 절반 그리고 권리당원의 절반이 투표를 해서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죠. 권리당원의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쪼개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의 힘이 응축되고 있고 이것이 총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의 경우에도 하위 20% 포함이 되어서 감산이 된 경우도 사실 이번에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에 만든 제도예요.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3번째 총선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자체도 이재명 당대표가 한 평가가 아니에요. 당직자, 보좌관, 그리고 같은 의원들 다수가 다면 평가를 통해서 나온 점수에 불과합니다. 그 점수를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죠.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사당화 내지 이재명 친명 공천으로 불리는지 저는 그 부분이 과연 납득이 되는지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은 죄송한데 네. 짧게. 네, 물론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친명계 위주의 그 신문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겨레 경향도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제가 여러 신문 사설 같은 걸 좀 보는데 한겨레 경향신문이 이번처럼 그렇게 이재명 대표 주류의 공천에 대해서 비판적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 변호사님의 저 말씀은 어떤 면에서 팩트에 어긋납니다.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예. 네. 지금 최창희 교수님 갑자기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깜짝 제가 놀랐는데 어쨌거나 약간 좀 다른 의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조윤선 변호사님은 이 경선에 의해서 떨어진 거고 이 시스템이 15년 전부터 쭉 이어져 왔었던 거고 경선 룰 자체도 1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왜 지탄받을 일이냐. 당원들의 생각이 그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었는데 아니다. 다른 언론 사설을 좀 봐라 라고 또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결국 친명 일색으로 공천받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요런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생가압 200년 소나무 기운 받아 박광원 꺾은 친명 김준혁 과거 발언 논란입니다. 네.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탈락한 거에 대해서 박광원이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박광원 꺾은 친명 김준혁 원외 후보입니다. 근데 김준혁 후보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언을 좀 같이 볼까요? 네. 2021년에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생가를 내가 가봤는데 그 생가 앞에 200년이 넘은 소나무가 있었다. 그 기운이 이재명한테 간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조와 이재명 지사 모두 개혁 열망을 가진 리더다. 정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지금. 근데 본인이 공부한 이 정조를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정조와 상당히 같은 그런 리더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와서 곽광원 의원을 꺾다 보니까 이런 얘기해서 친명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에 한마디 더 보태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 어제 또 한동훈 위원장 수원에 갔죠. 수원이 정조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정조의 도시 수원에 간 한동훈 위원장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어요. 보실까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왕이 되시면 여기 상인들 있잖아요. 정도대왕처럼 상인들을 위한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우리 회장님으로 소개를 할게요. 분위기 이상한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왕이 되시면 이라고 또 얘기를 나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가만히 좀 멋쩍게 듣고 있다가 좀 분위기 이상한데 이런 거 쓰지 마세요라고 기자들한테 돌아서서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재준 위원님. 사실 만약에 이거 이상한데 쓰지 마세요라는 얘기 안 했으면 기자들이 쓰긴 썼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사실 좀 이상한 장면이죠. 정조대왕까지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현재 누구를 지지할 거다, 어떻게 기운을 받는다 이런 얘기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상한 게 어떻게 된 것인지 민주당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더 이상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김준혁 지금 이제 후보 같은 경우 결국에 이제 3선이었던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꺾고 이제 됐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생가 앞에 무슨
200년 된 소나무의 기운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소나무 진짜 있으면 저라도 가가지고 껍질이라도 좀 떼오고 싶습니다. 무슨 소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저런 얘기까지 해야 그래야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좀 아쉬운 또 생각까지도 들고요. 아까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현재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의 상식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고 생각을 하죠. 이 공천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이 도대체 이걸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요일 날 뭐 피해 지금 수요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역 의원들 중에서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 윤영찬 의원, 박광원 의원, 김한정 의원 어땠습니까? 하위 10% 20%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하위 10% 들어가면은 최대 30%까지 감점을 받습니다. 네. 이거는 마치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면은 제가 30m 앞에서 출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와도 저 못 이깁니다. 이런 어떤 공천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김성환 인재영입 이제 간사 같은 경우도 이 당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뭐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덧붙였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다른 행보를 보인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다른 행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의 뜻을 거스렀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뜻을 거스렀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한다면 체포동의안 당시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 그때 다른 행보를 보인 사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 어떤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공천을 보면서 공정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할까 싶습니다. 네. 가끔 송재준 의원님 말씀하실 때 보면 제가 약간 숨이 찰 때가 있어요. 네. 다다다다 숨 쉬면서 하시는 건지 한 번씩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위 10%, 30% 감점을 받고 간다는 거 이거는 100m 달리기에서 30m 앞에서 뛴다는 얘기인데 우사인 볼트도 못 이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위 10% 아까 말씀 나온 이 뭐 박광원 의원 말고 먼저 제가 하위 10%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박용진 의원입니다. 그럼 박용진 의원은 생환이 가능한 것이냐? 이번 다시 결선에 들어갔죠.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에 들어간 박용진 의원 한겨레 기사입니다. 59% 득표해야 박용진, 정봉주 제치고 생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위 10%면은 30% 감산을 받으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특히 하위 10%는 경선에서 득표의 30%를 깎이는데 이는 결선에도 적용이 된다. 승자가 되려면 박 의원은 59%, 왜냐하면 감산하면 41.3%이기 때문에 59%를 받고 정 전 의원은 41% 이상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59%를 얻는다는 게 사실 이게 쉽진 않아 보이는데 조윤선 변호사님, 생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하위 10%에 포함이 된 경우에는 감산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을 하셔야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결선까지 가신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득표를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몇몇 그 현역 중진 의원들의 탈락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덧보태고 싶은 말이 지금 박광원 의원과 지금 김준혁 교수의 그 대결에서 김준혁 교수가 승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표하긴 하는데 사실 지역 정서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김준혁 교수의 경우에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민주당 후보 최종 결선까지 갔어요. 이재준 현 시장과 박빙의 차로 졌던 분입니다. 그만큼 수원 지역 내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물론 박광원 의원에 비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을 뿐이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하고 감안을 해서 이번 경선 결과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단지 다선 현역 중진 의원이 탈락했다. 그것이 비명계의 학살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많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도 일단 결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수도 있고 물론 그 결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박용진 의원의 역량이라면 어떻게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30% 이 감점을 받고 난 다음에 생활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용진 의원이 경쟁력이 있다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말씀이 아까 그랬죠. 어쨌거나 이번 첫 번째 이 투표에서도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 공표는 되지 않았지만 박용진 의원 뭐 이미 상당히 많이 득표를 했다라는 방증 아니겠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잠깐 나온 게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김준영 후보한테 3표 차로 패했다는 부분 저희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 그게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곳이 있습니다. 뭐 소수점을 다투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라고 보도한 곳도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확인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몇 표 차로 졌는지는 아직 뭐 명확하게 공개가 안 돼요. 그건 뭐 사실 민주당에서 그거는 비공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중요한 건 비명인 다른 의원들이 지금 다 공천에 탈락하고 박용진 의원도 지금 다시 또 결선으로 가서 59%나 얻어야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었던 기사 다시 볼까요? 조선 3면. 네. 비명은 난 비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좀 볼까요? 누구의 얘기인지 어떤 비명이냐. 권지웅 위원입니다. 권지웅 후보. 저는 비명이 아닙니다라고 언론에 취재진한테 이런 걸 좀 보냈어요. 저는 비명이 아닙니다. 소위 수박도 아닙니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게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다. 그 길을 이재명 대표랑 같이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 나도 같이 참여해서 옆에서 같이 일을 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명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도 이번에 이제 선거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이용호 의원도 비명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본인 얼굴 옆에 이재명 대표 같이 얼굴을 넣어서 이용호라고 딱 이렇게 이 포스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최청열 교수님, 비명이 아니면, 그러니까 친명이 아니면 비명이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분위기가 좀 깔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분들이 굳이 이제 와서 저는 비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당원들이 판단하는 일이죠. 굳이 근데 비명이라고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의 되기가 어려운 이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다선 현역인데 떨어져서 놀란 게 아니라 박광원 의원이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그때 원내대표였거든요. 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박광원 의원은 어쨌든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비교적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판이 나 있다고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다선 현역 뭐 물갈이 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민주당의 이 공천은 말이죠. 100%는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이. 왜냐하면 단순하게 과거 2000년 때 이회창 총재가 김윤환 의원 뭐 제거하고 이럴 때하고 많이 달라요. 그때 정말 기득권을 제거시키는 거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용호 의원이나 권지웅 센터장 저도 방송에서 몇 번 봤는데 비교적 합리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지금. 합리적인 말하고 당에 비교적 완전하게 친명에 치우친 발언을 하지 않은 패널로 나왔던 사람들. 이분들이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의 분위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죠. 아무리 친명계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공천을 옹호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해야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걸. 그럼 한 달 내내 대한민국 언론이 아무리 편향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판을 썼겠습니까? 한도가 있었겠죠, 한계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저변에 깔린 분위기 자체가 비명이면 뭔가 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게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경향입니다. 더 짙어진 이재명의 민주당. 본선 경쟁력 놓고 불안감 증폭. 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짙어졌다라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본선 경쟁력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친명 내부서도 강성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 총선 악영향. 친명 누구? 여길 좀 보겠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위기가 닥친 현재 지지층만 결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현재 강성 메시지 기조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지도부 관계자, 익명이네요. 이제 본선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중도층 확장이 관건이다. 이 대표의 과도한 사이다성 발언이
중도층 지지율에 더 악영향만 줄 것이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 이 색깔 너무 짙어진 거 아니냐. 본선 가서 괜찮겠느냐. 정성호 의원도 약간 우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공천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차후에 총선 본선 경쟁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천 과정에서 나왔던 후보들의 그런 좀 강경한 발언 같은 것들은 아마 수위 조절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민주당 내의 기조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지금 다음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떠한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이슈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명, 비명 이와 같은 강경한 발언 같은 것들은 아마 분명히 수위 조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불거지고 있는 일종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지는 하나의 잡음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아마 굉장히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경 발언은 좀 희석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제목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러니까 지금 본선 경쟁력을 우려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 그러니까 상품 중에서 제일 좋은 상품을 꺼내서 유권자한테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개파를 생각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은 걸 내놔서 정작 본선 가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다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얘기죠. 이번 민주당 공천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닌가요? 국민이 선택을 하는 걸 뽑아야 되는데 강성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 이번에 공천 받은 사람 가만히 보세요. 이재명 대표한테 공천 헌금한 사람들, 사전에 그 후원금 낸 사람들, 의원들, 그 사람들이 72%가 됐대요. 그리고 또 체포 동의안 때 그 참가를 좀 머뭇거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또 단식했을 때 이재명 대표 단식했을 때 면회를 제대로 좀 안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또 그 박광원 의원, 제가 보니까 두 박 씨가 그 대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박용진 의원이 비교적 합리적이잖아요. 유치원 3법부터 여러 가지 평이 좋았는데 네. 그 하위 10%를 아까 100m에서 30m 뒤에서 뛴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희섭 우화가 생각나요. 호리병하고 그 넙지간 접시하고 두루미를 여우가 초대해가지고 네. 빨리 먹기 시합하자고 여우가. 네. 예, 넓은 접시에다가 음식 넣고 두루미가 어떻게 빨리 먹겠어요? 예, 여우는 후루룩 마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불공정 공천을 유도하다 보니까 당의 강성 지지층만 남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2020년에 미래통합당의 길을 지금 민주당이 뒤따라가는 거 아니냐. 2020년에 공천 파동 있었어요. 미래통합당이. 네. 거기다가 또 강성 지지층, 또 광화문 가서 강성 지지층하고 또 손잡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권자들이 중도층이 많이 이탈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꼭 그 길로 가고 있다. 국민들이 30여 일 후에는 다 잊어먹을 거다. 옛날처럼 이제 안 잊어먹습니다. 하루 종일 방송하고 신문하고 유튜브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각인 효과가 돼서 갈수록 더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국민들이 안 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 뭐 유튜브 뭐 방송 다 나온 거 아니다 그런 말씀도 지금 하셨는데 일단 지금 이거는 분명히 좀 악영향으로 민주당에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 공천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서울신문이 지금 이거 민주당의 킬러 문항 요겁니다라고 지적을 한 게 이겁니다. 친명당된 민주 세 가지 킬러 문항. 첫 번째 본선 경쟁력, 두 번째 중도 확장, 세 번째 내홍 수습이다. 요 세 가지 킬러 문항을 잘 풀지 않으면 요번에 총선 힘들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성재준 위원님. 지금 킬러 문항 3개,
동의하십니까? 이 킬러 문항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신문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 분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본질적인 모습을 딱 세 가지로 잘 키워드로 보여준 것 같은데 네. 문제점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 중도 확장력이 없다라는 거, 내용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어떤 공통점은 결국에 친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계가 중심이 되어 있고 비명계가 학살을 당했다라는 거, 그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다 산파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해봐가지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 세 가지 킬러 문항에 대해 가지고 풀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정답률 한 0.1%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문제 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양평에 갈 게 아니라 양산에 내려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비명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논의한 게 좋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또다시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전국을 다시 이제 돌파해 보겠다 이런 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 정도 지금 문제도 아닙니다. 친명이냐 찐명이냐 지금 이 정도 문제까지 지금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부랴부랴 이재명 대표랑 뭐 사진 찍은 게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합성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부랴부랴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정성호 의원 같은 분들 저런 분들의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잘 들어야죠. 민주당 내부적으로 공천에 문제가 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뭐 친명들만 해가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중도 확장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성호 의원 정도 되니까 자기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저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또 무슨 뭐 또 두려워가지고 익명으로 저렇게 비판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을 잘 돌파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나왔던 세 가지 킬러 문항 이재명 대표가 푸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일단 세 가지 킬러 문항은 많은 것 같다. 잘 분석했다 서울신문이. 근데 요거 못 풀 것 같다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걸 풀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민주선대위원장의 임종석 이탄희 거론.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킬러 문항이랑 연관이 된 거냐. 다음 기사 볼까요? 임종석 이탄희 두 사람 민주 비명행사 논란에 통합선대위 카드로 킬러 문항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부담만 나누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얘기냐? 임종석 실장 측의 얘기다라는 겁니다. 임측. 지지율 떨어지니 이제 와서 네. 이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부담만 나랑 나누겠다는 거냐?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럼 임종석 실장은 좀 안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진이냐? 네. 양산 매화축제 3월 9일부터 17일까지 네, 매화축제 홍보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올린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옆에 민주당의 양산갑 이재용 후보랑 같이 찍은 사진이죠.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네, 매화축제를 얘기를 했지만 올린 사진은 민주당 후보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그럼 최창현 교수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종석 전 실장 선대위원장 맡아라라는 걸까요? 뭐 그렇게 꼭 과도하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임종석 실장이 맡으면 이번에 사실 공천파동의 상당한 핵심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이 공천파동의 시발점이 박용진 의원 하위 10% 컷오프 아니 하위 10% 통보받았다는 사실하고 임종석 전 실장에서 비롯됐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저 상황에서 임 실장이 맡으면 통합되는 건 있을 수가 있겠으나 문제는 임 전 실장이 만약에 이거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말이죠. 운동권 청산론에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다고요. 임 전 실장이 전대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임 전 실장이 잘 수락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 사진은 꼭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도 친문과 친명이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상 네. 임종석 실장을 꼭 선대위원장을 시켜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가서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문 대통령이 시사하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저런 사진을 올린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꼭 선대위원장을 맡아라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만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 킬러 문항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